지금부터 2025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중산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 내신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산중학교 같은 경우 전체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그렇게 난이도가 있진 않았습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있지 않았고 오히려 쉬웠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변별력을 가지는 문제들이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평소 학원에서 꾸준히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그 문제를 수월하게 맞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평이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총 25문항으로 객관식 23문제, 서술형 2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문항수는 적당했습니다. 그리고 2단원 전기와 자기 물리 파트에서 10문제, 3단원 태양계 파트에서 6문제, 4단원 식물과 에너지, 생명 파트에서 9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2단원 정도를 시험 범위로 잡는 거와 달리 이번에 중상중학교 같은 경우는 3단원이 전부 다 시험 범위로 들어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유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공부하기에는 조금 힘들었을 거라 사료됩니다. 서술형 문제는 2문제만 출제가 되었으며 기본적인 이제 개념 확인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대표 문제 몇 가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 5번을 보시면 대표적인 이제 저항의 직렬, 병렬, 회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직렬, 병렬, 회로에 대한 특징과 그에 따른 저항의 변화값, 그리고 그에 따른 전류와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하고 있었어야지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6번을 보시면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서의 자기장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전류의 방향과 생성된 자기장의 방향을 이제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여 풀어낼 수 있어야 하고요. 언제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는지도 설명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9번을 보시면 이제 저항의 병렬 연결에 대한 실생활 응용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멀티탭 문제가 나왔고요. 이제 이 저항의 병렬 연결 회로 문제를 어떻게 멀티탭에 적용해서 풀 수 있어야 되는지 미리 공부를 했어야 되는 문제였고요. 이제 16번을 보시면 4단원 문제입니다. 광합성의 결과물로 인한 B2B 용액 실험 자료가 출제가 되었고요. 이 문제 실험은 대표적인 유형이라 이미 공부했던 것을 제대로 알고만 있었다면 쉽게 맞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논술형 문제를 보시면요. 논술형 1번 간이전동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간이전동기 자체는 약간 어려운 응용 문제지만 거기서 물어본 문제 유형 자체는, 문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장이 어떻게 하면 방향이 바뀌는지에 대한 문제였고요. 어떻게 하면 더 빠른, 더 큰 자기장이 생성되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논술형 2번을 보시면요. 광합성과 호흡에 대한 실험 자료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반응에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고 어떤 물질이 필요한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물질들의 특성이 뭔지 직접 알고 서술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나왔고, 유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았다면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학원에서 공부해준 친구들은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2학기에도 중산중학교는 이러한 유형을 고수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학기에도 학원의 커리큘럼을 따라 꾸준히 열심히 공부해 준다면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중산중학교 2학년 2025년 1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